네. 그럼 가을 너무 좋습니까? 요 지금 요 담으로 둘러싸인 담은 두 개거든요. 둘러싸인 부분이 한 1,400평 남짓 됩니다. 우리나라 아까 제가 저 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림이라는 거는 일본은 정원이라는 거는 그 구획된 그 실내 공간 개념으로 담 안에 둘러싸인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완결지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담으로 둘러쳐져 가지고 건축적인 공간이 있고요. 사람이 손을 댄 그리고 저 밖에 자연하고 일체를 꾀합니다. 그게 이제 원림이거든요. 그래서 정원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오늘 저 참 강주박물관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혹시 저 강주박물관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중에서 몇 번째 지어지신지 아십니까? 모르죠. 정답 안 나오면 저는 약 그만 팔고 이제 그만하랍니다. 아, 진주박물관보다 먼저 지었다는 거. 순수 우리 손으로 지은 건 첫 번째 장이라. 예수가 아닌 곳에서 아니, 우리나라 지금 국립박물관이 지금 13개지 않습니까? 그 특수박물관 빼고요. 나주박물관이 이제 막내지 않습니까? 13개인데 국립박물관이 그 강주박물관이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13개가 되는 게 깨끗 때리기 힘들죠? 오는 거 잠깐 비켜주십시오. 저 차옵니다. 나왔네요. 네, 5번째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강주박물관 그 마지막 연락 써놓은 거 보시면 그 옛날 도읍이 아닌 지역에 처음 세워진 박물관이 강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외도 없지 서울 중박이죠. 그 다음에 경주죠. 그 다음에 공주, 부여. 그러고 나서 강주입니다. 그럼 진주박물관은요? 진주박물관, 국립박물관 몇 번째인지 모르십니까? 모르겠네요. 직원들은 알 건데 일부러 입을 싹 담그고 있고. 84년 그거 말. 강주박물관 바로 다음입니다. 6번째입니다. 진주박물관 보통 박물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해 79년도에 진주에 연두순시로 와가지고 진주시장 조인트를 까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진주 성안을 갖다가 우리 성지를 이따구로 해놓고 살아 이리 된 겁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때 뭐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전부 동네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그 동네에 가서 놀고 했거든요. 진주 세무수도 들어있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똑바로 해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진주성 정화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시 버렸죠. 설계는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설계 1차 보고는 그 김수건 돌아가신 김수건 그 설계가가 최규하 대통령한테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시 설계는 전두환 대통령한테 하고 그게 대통령 3명을 거친 박물관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84년도에 완공됐지 않습니까? 84년도. 우리 재작년에 우리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까? 84년도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으로서는 6번째 개관했거든요. 강주박물관 바로 다음입니다. 대단한 거죠. 도읍이 아닌 도시에 두 번째로 들어선 박물관입니다. 제가 그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뜯어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는 사람의 손을 가능하면 최소로 대면 되거든요. 담은 두 군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서가 있는 데가 전정이라 그럽니다. 마당입니다.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앞마당입니다. 앞마당에서 이제 외부와 내부로 갈라집니다. 이 담이 진짜 일품이거든요. 이 담에 문도 없이 이래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가릅니다. 이 오른쪽은 완전히 외부입니다. 자연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문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세상에 이런 멋진 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세계에서도 드문 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로 올라가면 저기 지금 초가 지붕 하나 보입니까? 저기가 대봉대라는 데입니다. 대봉대. 대봉대는 기다릴 때자거든요. 봉황을 기다리는데. 그 말은 뭡니까?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거. 안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이 세상을 개혁시키줄 진짜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 이런 뜻으로도 확대해 나가면 되겠죠. 어쨌든 저기가 초등이라 그러는데 대봉대에 있는 저 건물을 초등이라 그러는데 초가집이라고. 저기는 대충 손님을 접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만 묵고 하루 안 자고 그냥 돈을 보낸 사람은 저까지만 오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묵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저까지 오고 집에 가야 돼요. 옛날로 치면.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기가 오공문서라는 글자가 보이죠. 담이 꺾어지면서 저기가 애양단이라는 데입니다. 사랑할 애자에 변장자. 따뜻함을 살아가는 것. 그 따뜻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뜻한답니다. 요걸 만드신 그 양산보 어른이 자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걸 이름을 애양단이라 붙였다고 합니다. 애양단. 그리고 저리 꺾어서 가면 이제 제일 일품 중에 하나인 수구문과 오공문과 아까 제가 자각이라 그랬죠. 당교. 세상과 이제는 이별을 하고 이제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 외나무 다리를 하나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공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문짝이 있었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문이 없고 담이 그냥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공문이라 그럽니다. 오공문. 5번 꺾어진 그 밑에 흐르는 물을 갖다가 5번 일부러 바위를 파가지고 5번을 꺾었어요. 그래서 오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내려온 계곡이었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흘렀다 그러는데 그 수구문에 담은 그냥 가고 물은 그냥 흘러내려옵니다. 아무런 충돌 없이 담은 담대로 가고 물은 물대로 흐릅니다. 그게 이 소세원 건축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체는 통합이 되고 부분적인 독립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사회가 그리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게 안 되가 문제거든요. 전체는 통합이 잘 안 되고 부분적인 독립도 잘 안 되고 그게 문제입니다. 소세원에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돌아가면 저 위에 사람들 많이 서가 있는 저기가 저 오정이라는 정원을 지납니다. 그 오공문을 지나서 가면 저기가 제월당입니다. 제월당. 아까 광풍 제월 제가 말씀드렸죠. 비온 뒤 갠 그 청량한 달빛. 그럴 때 제월당. 저기는 주인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기관 제일 높은 데 있죠. 그래야 누가 오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밑에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광풍각입니다. 우리가 집을 그 용어를 칭할 때 뭐 사랑채는 보통 당이라 그러죠. 자기 호도당, 당호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은 당입니다. 예? 예. 헌은 이제 그거는 방을 이야기합니다. 방 안에서 이제 방 안에서 헌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가 있습니다. 그 헌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공부를 좀 해도 되고 좀 잡아서 누가 있어도 되는 이런 데가 헌입니다. 공부만 하는 데는 정사입니다. 정사. 우리 무슨 정사 또는 뭐 서재할 때 제자. 그거는 공부만 하는 데입니다. 그것은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그 다음에 헌입니다. 헌은 좀 누워 있어도 되고 공부도 되고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싫어가 오면 누워 자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 누워 자는 데는 묘라 그럽니다. 묘. 그 우리나라 얘가 그 도산서원에 가면 도산서당에 지숭묘라고 있습니다. 태계선생 이름 붙입니다. 침실이네. 네, 그거는 뭐 침실입니다. 그거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은 그렇게 세분이 되고요. 집 하나하나를 갖고 세분을 할 때는 당이 사람이 사는 집은 당입니다. 근데 이건 강풍각 아닙니까? 각이라 그랬죠. 이 말은 이 강풍각에는 이제 우리 같은 손님이 아닌 진짜 귀한 대봉대에 오는 기다리는 그런 손님이 며칠이고 묵어가는 귀한 손님이 주무시는 겁니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게스트하우스네. 네, 여기 강풍각이. 근데 각을 붙였습니다.
각이라는 건 우리가 절에 가보시면 산신각, 칠성각 하죠.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대웅전 하죠. 무량수전. 전은 신이 사는 데입니다. 전이라는 거. 궁전. 임금님이 사는 데는 다 전 붙어 있죠. 임금은 사람 아니거든요. 옛날에. 이제 요공하면 그만할 겁니다. 그래, 강풍각이라는 거는 사람과 신의 중간쯤 되는 단계의 존재가 있는 데가 각입니다. 그래서 산신각, 칠성각과 가는 동급이니까 대단히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 못이 있죠? 이 작은 못이 하나 있고, 예, 이제 다 인공으로 조성한 못이거든요. 거기 이제 인공수로로 조성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요 중간에, 예, 물레방아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물레방아는 물이 차야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납니까? 계속 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 조절 장치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소리가 있는 정원이라 그랬죠. 이게 사람이 오늘 많을 때 말고 사람이 없을 때 저 입구부터 쭉 한 바퀴 돌아오면 소리 강약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뭐 이 상태에서는 듣기가 힘들고요. 스테레오까지 나오는 데입니다. 아주 조용할 때. 그러면 여기가 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낀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요 작은 못하고 밑에 큰 못을 잘 보시면 눈 밝으신 분은 아실 건데 요 대봉대 요 초정 있죠. 초정 크기하고 목 크기하고 같습니다. 저 밑에 큰 못은 강풍과 크기하고 같습니다. 이 의도된 효과입니다. 네. 옛날에는 여기 손님 보면 여기서 고기로 낚시를 해가지고 해로 쳐버렸다. 진짜 대단하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죠? 오동나무죠. 들어오는 입구는 대나무가 있었죠. 여기 대봉대가 이제 봉황을 기다리는 데 아닙니까? 봉황은 오동나무에 앉아서 대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러죠.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고기입니다. 구불고. 예. 공짜로 갖다 저리 좀 멋을 부려놨습니다. 근데 이 글씨는 혹시 누구 글씨인지 아십니까? 쓴 사람 글씨. 아주 유명한 사람 글씨입니다. 문어 아이가 문어. 문어거든. 요 우암 송시열 글씨입니다. 그 표가 어디십니까? 그런 게 있나 표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게 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른쪽부터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저것도 송시열 글씨거든요. 아, 찍어간다. 이. 예. 이거 딱 녹화가 됐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걸 아는 저게 이제 저 두 번째 글자는 약자입니다. 쇠자의 약자입니다. 뭔 뜻이고? 아까 저 쇠자가 되게 복잡했지 않습니까? 소세처사, 소세처사, 양공지려. 그럼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 소세원의 처사인 양공이, 이 양산봉 이야기 아닙니까? 양공의 초라한 집이다. 려는 초가집 려자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이 집의 문패입니다. 이 집 문패죠. 아, 그게 소세원도 신기하지만 우찌그리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신기하네. 이 뭐면요. 요 밑에 내려가는 물을 이쪽으로 다섯 번을 꺾으면 물소리가 많이 나게. 그래서 오옥이라 그럽니다. 예. 소세, 처사. 예. 예, 소세, 처사. 이 다리가 작약이라는 아주 어려운 그 다리인데 여기가 이제 단교라 표시됩니다. 끈을 단자, 다리 교자. 여기와 여기는 이제 여기 계시는 오 선생님하고 저기 계시는 최 선생님은 다른 분입니다. 저는 속 선생님이고 저는 이제 속세를 좋아하십니다. 피아노십니다. 이 다리 하나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지금 땀대로 하고 물은 물대로 하면 큰 건 통합시키고
부부는 자유를 주고 이게 아주 심오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목문인데 문이라고 그러는데 문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문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져도 문으로도 훌륭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쪽에 이제 저 주자의 무의국을 본떠서 무의국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소세구국이라 하면 되겠죠. 이제 자연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혼으로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문입니다. 이 문, 이 의미가 엄청나게 큰 거죠. 사랑과 자연, 그런 걸 뜻합니다. 엄마야 없어. 그냥 혼자 다 했죠. 그 해설할 사람 없었나? 또 왔다고. 오늘 우리 건축이 외부 공간을 빼고 건물 하나 있을 때는 정말 볼 거 없습니다. 저 뭐 신발 벗고 올라가셔도 되고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제 소세훈의 주인이 한번 돼보셔야죠. 아, 요 딱 앉아가지고 단체 사진 지금 참 좋겠네. 짝짝짝짝 앉아가지고. 그래 합시다요. 다리를 그냥 그 올라가지 말고 다리를 짝짝짝짝 내려갖고 앉아있어. 여기에 우리 앉아서 찍을 수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사진 있는 거 갖고 쫙 함치고 있어. 그래 잘 나온 걸 갖다 빼. 요쪽에는 좀 이쪽은 잘라주시고. 말고 자르는 게 아니고. 사진 찍으시면 그냥 안 돼. 거리 보이소. 아, 그럼 배경 다회림인데 전부 이리 봐야 돼. 사진이 좋은 거 어디 갔어요? 좀 괜찮아. 이리 보이소. 저쪽에 보지 말고. 하나, 둘. 아, 저 처음에 전쟁부터 시작된 담이 열이 꺾고 이어서 끝났습니다. 담이 두 개라 그랬죠. 요 담 하나, 저 담 하나. 두 개입니다. 담이 전부 뺑 뚫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과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렇게 담 두 개로서 이걸 갖다가 아주 포근하게 만들어버리고 아마 우리 한국 건축이 성취할 가장 높은 저 수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담이 꺼졌죠. 담이 끊어진 부분에 요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이 오석이라는 돌입니다. 요 동그라만 돌, 까맣다고. 그래서 요 정원 이름이 오정입니다. 저 돌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주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뭐 그리 생각 안 하면 또 붙잡힙니까? 주인이 그리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 건축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은 내일 강풍강에 또 내려가 보시면 다르겠지만 요 마루가 완전히 형태가 다릅니다. 저기는 세 방향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이 한쪽에 치우치고 두 방향으로만 보게 되어 있죠. 이건 또 의도된 이야기거든요. 주인이 그 14일 내일 가는 거예요. 저쪽 자연을 보고 요 밑을 보면서 그 들어온 그 자기가 초대한 손님을 보기 위한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춧돌이 필요 없이 높습니다. 되게 높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의도된 석대입니다. 왜? 높이봐야 전체를 갖다가 볼 수 있으니까. 강풍강은 아주 낮게 해놨습니다. 그거 다 의도된 효과들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높게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석축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이 앉아가지고 맑은 달빛을 갖다 느끼면서 자기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하고 먹는 귀한 비빈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강풍을 가서 대화를 하고, 또는 뭐 노래도 할 수 있고 문학 행위를 할 수 있었겠죠. 요거 뒤에 저 담 건너는 내원이라 이래가지고 살림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용어지만은 별서라 그럽니다. 별서 또는 별업이라 그럽니다. 별서, 별업. 그거는 서양의 별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양의 별장은 위켄드 하우스하고 같은 개념이죠. 주말에 그냥 한 번씩 가서
자기 첫날 때 한 번씩 가서 그 집을 사는 그런 걸 별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별장이 아니고 사람이 상시 거주를 합니다. 자기 주 거주지는 아니지만은 저 내원 저쪽에 살림집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도 지금은 저 밖으로 옮기면 우리 전정 저 건너편에 지금 기아집 저기 새로 지은 겁니다. 살림집입니다. 저기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세원을 갖다가 처음 만드신 양산보의 15세 손인 양재영 씨가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경하고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담 건너는 내원이라 이래가지고 살림집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별서라는 거는 살림집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하고 별장 기능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의 빌라라는 개념하고 가장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별서라는 겁니다. 빌라. 우리가 뭐 요즘 빌라 이게 흔히 쓰는데 이탈리아는 빌라라는 건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별장하고는 또 다른 상시 거주를 많이 하는 그런 집을 빌라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빌라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멋졌어요. 자, 이쪽에 이제 터만 남아 있는. 요 터, 여기 살림집이 있어. 조심해서 이 앞에. 예. 네, 이 나이에 뭐 내려가다. 하지 마라 아무거나. 야, 차돌 나와, 차돌. 없던 걸 하자 별로 없습니다. 요리 쳐다보라 않구나. 말고 단디야 있어. 단디야 있어. 모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저쪽에 들어오는 집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요. 뭐 이거는 개슬이 자, 제 이야기 들리죠? 네, 마지막 괜찮습니다. 저 이거 끝에 많이 써봤어요. 불안합니까? 아니. 요 밑에 담이 못 이름이 조담입니다. 요 고객님이 여기 와가지고 실을 얻은 게 제가 오늘 드린 자료에 그 밑에 고경민 선생님이 해놓은 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 조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치 제일 좋죠. 그게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400평 건물 안에 사람이 손을 댄 거는 건물 세 채입니다. 그렇죠? 건물 세 채. 그것도 뭐 크다고 볼 수 없는 건물 세 채. 그 다음에 다리 두 개. 저 다리는 위교라는 다리입니다. 위험하다고. 위교. 그게 저기는 손님이 저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왔다고 표시를 하는데 저 다리는 오지 마라 소리입니다. 저리 저기 올라오라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서비스 동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리는 출구가 아니고 입구가 아니고 입구는 이쪽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위에 저 다리가 무슨 작? 작약. 작약 꽃이름 작약. 작약하고 같은 이제 한자는 좀 완전히 다르죠. 목단 아니고 작약. 여기 쉽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다리 두 개, 건축물 세 개, 그 다음에 다음 두 개죠. 다음 두 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한 개 사람 손댄 게 이 석축입니다. 석축 보이시죠? 석축이 세 가지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저 진입 레벨은 가운데 레벨입니다. 거의 수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일단까지 연결이 되어버리죠. 자기도 모르게 연결되게 의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제일 낮은 단위입니다. 이 석축이, 이쪽 석축이 제일 낮은 단위죠. 여기는 강풍각을 위한 레벨이 됩니다. 여기는 좀 시끄럽죠? 물소리가. 아까 제월당하고 영 다를 겁니다. 여기는 소리를 감상하고 가야금을 타고 노래 불러도 딴 데 많이 안 튀어나가겠죠? 그런 공간입니다. 유희의 공간입니다. 저 제월당은 주인이 살면서 아주 조용한 데거든요. 주인이 모든 걸 관조하는. 그러니까 정과 동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과 동을. 그걸 가운데를 진입동선이 끊어주고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세원 건축의 핵심입니다.
해석이고 의미다, 그지? 알고 보면 혹시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있습니까? 선생님 그때는 수량이 어떠했는지요? 그때는 지금은 위에 지하수로 많이 동네가 있거든요. 예. 물을 많이 뽑아 써버려가지고 물 수량이 훨씬 작답니다.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더. 여기 앉으면 시끄러워서 지금 이런 이야기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많았답니다. 그럼 뭐 가야금 뜯어도 갈비소리 잘 안 들려. 가야금 뜯는 저 때는 저기입니다. 저 평평한 저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그 하서 김인호가 소세원 48형을 노래했다 그랬죠. 48개를 하나하나 그걸 갖고 하나하나 제목으로서 노래한 겁니다. 48가지를. 오늘 제가 48가지 새 말씀 못 드렸지 않습니까? 예, 48, 예. 그 옛날에는 이 안에 소세원도 1755년도에 제작됐다는 송시열이 그 초안을 잡았다는, 그렸다는 그 전해져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 그 소세원도가 있었는데 도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 요즘은 가짜만 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짜만 내놓고 문도 잠가놓는데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도난을 당했답니다. 여기는 나무나 대나무는 그때부터 대로 있던 사인 그대로 아니 그때 심은 나무도 아마 있을지는 있겠지만은 이 나무들도 전부 조경을 한 겁니다. 원래 있던 나무를 한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조경을 한 그 수종들마저도 다 선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조경 그 연구하시는 분들도 여기가 하나의 우리 전통 조경을 연구할 때 훌륭한 답사체가 되고 연구 자료가 된다 그럽니다. 저는 그 분야까지는 미처 그게 없어서 이 나무 수종만 해도 수종마다 아주 다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이고 그 다음에 풀들, 화초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우리나라의 그 자생하는 조경으로 쓰는 수목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경하시는 분도 여기 아주 훌륭한 답사체가 되는 거죠. 나무 지금 우리가 당교 지는데 나무가 말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소나무거든요. 의도적으로 심었는데 벼락을 맞아서 저리 됐다. 그래서 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의도적인 여기를 그늘로 만들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이게 제가 빛과 그늘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의도된 자료들입니다. 이게 생명스럽게 자연인 것처럼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소리와 저 지금 바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나무로. 저 흔들리는 게 바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리와 떨어지는 낙엽과 오늘 해가 없지만은 빛과 그늘과 그리고 또 우리가 있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뜻을 사면 진짜 약팔밖에 안 되니까 이제 각자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시간이 우리 몇 시에 출발합니까? 아니 선생님 여기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이 봤는데 한 10여 분만 여기 머물다가 나가서 그 아까 우리 그냥 바로 또 출발하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4시 출발 예정이었잖아요. 여기서 가상문학관 들렀다가 예, 좋다. 10분 정도 계시다가 우리 차로 이동할게요. 예. 이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시견 청문 그죠? 시도 하시고 룩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히얼도 하시고 리슨도 하셔야 돼요. 그리 조금 하시다가 우리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 말